자, 오늘은 쿼리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쿼리 첫 번째 시간을 학습을 했었는데요. 이어서 쿼리 두 번째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조인이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자, 조인은 말 그대로 어떤 테이블들을 조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설명을 보게 되면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처럼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정의한 게 바로 조인이란 거죠. 여기에서 조인에 사용되는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동일하거나 호환되어야 된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1번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 테이블 2번 필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 어떤 필드로 연결이 될 건데요. 연결되는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동일하거나 호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두 테이블 간에도 조인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조인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계 설정이 될 필요는 없으나 하지만 조인에 사용되는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동일하거나 보완되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조인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내부 조인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왼쪽 외부 조인, 세 번째로 오른쪽 외부 조인이 나오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부 조인이 되고요. 여기서는 외부 조인이 되는데 외부 조인 중에 왼쪽 외부 조인이 있고 오른쪽 외부 조인이 있게 되는 거네요. 내부 조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표시하는 게 내부 조인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어떤 이제 조인에 사용되는 필드에서 테이블 1번은 1, 2, 3, 4가 되어 있고 테이블 2번에서는 3, 4, 5가 나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부 조인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3, 4가 표시가 되겠네요. 그쵸? 내부 조인에서는 3, 4가 표시가 될 거예요. 내부 조인을 SQL문으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되면 select가 나오고 그리고 from 테이블 1번에서 어떤 필드를 조회를 하는데 내부 조인은 inner 조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테이블 2번과 내부 조인을 수행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nner 조인을 한 다음에 어떤 필드로 연결시켜 줄 것인지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on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테이블 1번에서의 필드를 테이블 1점 필드라고 설정을 해주고 테이블 2번에서 필드를 테이블 2점 필드라고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테이블 1번과 테이블 2번을 이너 조인, 내부 조인을 하는데 테이블 1번의 연결할 필드를 아래쪽에 on 뒤에 설정을 해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내부 조인에서는 이너 조인을 사용한다라는 내용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왼쪽 외부 조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 테이블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오른쪽 테이블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표시해주는 게 왼쪽 외부 조인이 되고요. 이와 반대로 오른쪽 외부 조인은 오른쪽 테이블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왼쪽 테이블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표시하는 게 오른쪽 외부 조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 왼쪽 외부 조인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그러면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서 모든 레코드를 포함을 하기 때문에 1, 2, 3, 4까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테이블에는 조인된 필드와 일치하는 3, 4 레코드만 표시가 되게 되는 거죠. 왼쪽 외부 조인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오른쪽 외부 조인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먼저 레코드를 포함을 하죠. 3, 4, 5가 포함이 되게 되고 왼쪽 테이블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3, 4만 표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동일하게 SQL문을 보게 되면요. 왼쪽 외부 조인은 동일하게 select from으로 해서 일단은 테이블 1번에서 조회를 하는데 왼쪽 외부 조인은 left 조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테이블 2번과 조인을 하게 되는데 동일하게 on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할 필드를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왼쪽 외부 조인의 포인트는 left 조인입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외부 조인을 SQL문으로 보겠습니다. select from 테이블 1번에서 어떤 필드를 조회하는데 오른쪽 외부 조인을 할 때는 right 조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테이블 2번과 오른쪽 외부 조인을 하고요.
동일하게 오늘 기준으로 필드를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라이트 조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조인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거래처와 매출 테이블을 조인하여 질의를 수행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쪽의 SQL문을 보게 되면 이너 조인이 사용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 내부 조인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저희가 내부 조인에 대해서 배웠는데 내부 조인은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표시하는 게 내부 조인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선 select asta 모든 필드를 조회하네요. from 매출 테이블에서 조회를 하는데 내부 조인이 사용됐죠. 그래서 inner 조인을 사용을 했고요. 어떤 테이블이랑 거래처 테이블이랑 내부 조인이 됐네요.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할지 on 뒤에 적어줘야 되는데 매출 테이블에서는 매출 거래처 필드를 기준으로 그리고 거래처 테이블에서는 거래처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내부 조인을 해준 게 되겠네요. 자, inner join, on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 매출 테이블에서는 매출 거래처를 기준으로 보게 되고요. 그쵸? 그리고 거래처 테이블에서는 거래처 번호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치하는 레코드만 표시가 되는 게 이너 조인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보기 1번부터 한번 보게 되면 조회 결과의 필드 수는 5개가 표시가 될 거예요. 이것은 조금 이따 저희가 실제로 한번 내부 조인을 수행해서 결과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보기 1번은 맞고요. 필드 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표시가 될 거고요. 보기 2번은 조회 결과의 레코드 수는 4개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너 조인이잖아요. 그러면 일치하는 것만 보게 되면 1, 2, 1, 1, 2가 일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면 조회 결과의 레코드 수는 몇 개가 표시가 되나요? 3개가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보기 2번이 틀린 보기가 되네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보기 3번도 한번 볼게요. 거래처 번호 3에 대한 매출 정보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거래처 번호 3 여기 있네요. 거래처 번호 3은 해당 내부 조인에 표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보기 3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볼게요. 매출 번호 4에 대한 매출 정보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매출 번호 4가 해당 레코드죠. 해당 레코드는 내부 조인에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매출 번호 4에 대한 정보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돼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풀이한 것을 저희가 직접 액세스해서 한번 SQL을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저희가 액세스에서 직접 SQL 쿼리를 한번 짜볼게요. 우선 거래처 테이블과 매출 테이블이 문제와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SQL문을 직접 짜볼게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SQL 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SQL 보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SQL을 직접 한번 작성해 볼게요. 문제랑 제시된 것처럼 동일하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매출, inner join, 거래처, on, 매출, 테이블에서 매출 거래처 필드와 거래처 테이블에서 거래처 번호를 연결해서 문제와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SQL문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실행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시트 보기를 통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 시트 보기를 눌러서요. 보게 되면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레코드는 3개만 표시가 되고 필드는 5개가 표시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그리고 매출 테이블의 매출 거래처와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표시되는 이너 조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쿼리에서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결합하기. 그러면 내부 조인이겠죠. 괄호 안에 넣어야 할 조인 유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내부 조인을 사용하려면 이너 조인을 사용해야겠죠. select 필드 목록 from table 1 여기에 이너 조인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여기에서 내부 조인은 이너 조인을 사용한다 라는 점이 문제로 출제가 된 유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조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 한번 볼까요? 쿼리에 여러 테이블을 포함할 때는 조인을 사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럴 때 조인을 사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보기 2번 보겠습니다. 내부 조인은 조인되는 두 테이블에서 조인하는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을 반환하려는 경우에 사용하는 게 내부 조인이었죠. 보기 2번도 맞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외부 조인은 조인되는 두 테이블에서 공통값이 없는 데이터를 포함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었죠. 그쵸. 외부 조인에서는 이제 왼쪽 외부 조인을 사용할지 오른쪽 외부 조인을 사용할지에 따라서 공통값이 없는 데이터를 포함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 3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보기 4번 한번 볼게요. 조인에 사용되는 기준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다르거나 호환되지 않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4번이 틀렸네요. 그쵸? 조인에 사용되는 기준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동일하거나 호환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인에 사용되는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동일하거나 호환되어야 됩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아래 SQL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선 SQL 구문을 보게 되면 select가 있고 T1 테이블에서 품번 필드, T2 테이블에서 제조사 필드를 표시를 하네요. from T1, T2 테이블에서 where 조건이 있네요. T2 테이블의 소재지가 서울 또는 수원이고 and가 있네요. 그리고 T1의 품번과 T2의 품번이 같은 레코드에 대해서 조회를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조금 복잡하게 SQL문이 짜져 있네요. 하지만 저희는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기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테이블 T2에서 소재지가 서울 또는 수원이거나 T1과 품번이 일치하는 레코드를 선택한다고 하는데 보기 1번은 틀렸죠. 왜 틀렸나요? 소재지가 서울 또는 수원이고가 되겠죠. 여기 and가 사용됐으니까 이고 T1과 품번이 일치하는 레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보기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2번 한번 보겠습니다. 테이블 T1과 T2의 품번이 일치하면서, 그쵸? 일치하면서 소재지는 서울과 수원을 제외한 레코드만 선택된다고 하는데 이게 틀렸네요. 그쵸? 소재지는 서울 또는 수원인 레코드가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 2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한번 볼까요? 테이블 T1의 품번 필드와 테이블 T2의 소재지 필드만 결과로 표시된다고 하네요. 보기 3번도 틀렸네요. T1의 품번 필드가 나오는 건 맞는데 테이블 T2의 소재지 필드가 아니라 제조사 필드가 표시되겠죠. 보기 3번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겠네요. 4번 보기도 한번 볼까요? 테이블 T1의 품번 필드와 테이블 T2의 제조사 필드가 그렇죠. 테이블 T2의 제조사 필드가 실행 결과로 표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행 쿼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이때까지 봤던 내용은 어떤 이제 테이블이나 쿼리가 있을 때 이 테이블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검색하는 선택 쿼리였습니다. 보통 이제 셀렉트 문으로 해서 저희가 원하는 내용을 이제 검색하고
조회하는 내용이었었는데요. 지금부터 배울 것은 실행 쿼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쿼리를 통해서 해당 테이블을 실제로 조작을 하게 되는데요. 조작하는 이 실행 쿼리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쿼리에서 저희가 배울 것은 3개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가, 인서트 쿼리가 있습니다.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쿼리가 실행 쿼리 중에 추가 쿼리가 되는데요. 이 추가 쿼리에서는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가하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값을 직접 지정하여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를 추출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값을 직접 지정하여 추가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추가 쿼리에서는 insert into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동일하게. 자, 여기에서 값을 직접 추가하려고 하면 우선 테이블명을 지정을 해주고요. 필드명을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값을 직접 추가할 때는 values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고요. 필드 값을 지정해주게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를 추출해서 추가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insert into 테이블명을 지정을 해주고 필드명을 지정한 다음에 아래쪽에서 select 문을 통해서 해당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가해주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select from 어떤 테이블에서 이제 필드를 추출을 해서요. 그 내용을 해당 테이블로 레코드를 추가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 형태가 있게 되는데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여러 개의 레코드를 동시에 추가할 수는 있지만 오른쪽에 보게 되면 select from에서 여러 개의 레코드를 이렇게 추출을 해서 해당 테이블에 추가를 해주게 되면 여러 개의 레코드를 동시에 추가할 수 있죠. 하지만 한 번에 하나의 테이블에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개의 테이블에 한 번에 추가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여러 개의 테이블에 추가를 하려면 해당 쿼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레코드의 전체 필드를 추가할 때는 필드 이름은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 테이블명에서 전체 필드에 추가를 할 때는 그냥 테이블명만 적고, 그리고 뒤에 필드명은 생략을 해줘도 된다는 거죠. 즉, 테이블명만 적어주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레코드의 전체 필드를 추가할 때는 필드 이름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가 쿼리, 인서트 쿼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값을 직접 지정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다른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추출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갱신 쿼리, 업데이트 쿼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을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변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의 필드 값을 변경해주게 됩니다. 구문 형태를 보게 되면요. 업데이트하고 테이블명을 지정을 해주고요. set을 주고 필드명 1에는 값 1을 주고 필드명 2에는 값 2를 주고 where 조건, 업데이트를 해줄 필드의 조건을 지정해주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삭제 쿼리를 한번 볼게요. 말 그대로 딜리트 쿼리인데요. 지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를 삭제하는 거죠. 그래서 from 테이블명에서 조건에 맞는 거를 딜리트 해줘라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실행 쿼리 같은 경우는 앞서 봤던 선택 쿼리보다는 출제 빈도가 낮지만 그래도 종종 문제에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숙제를 해보시고 다음에 볼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예제를 살펴볼게요. 우선 이 T1 테이블이 있어요. T1 테이블이 있는데 이 해당 테이블을 저희가 한번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추가 쿼리, 일단 insert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insert into 테이블명, T1 테이블명을 지정을 해줬고요. 필드명, 학생 넘버, 수학을 지정해줬습니다. 그리고 필드명을 지정을 해줬으면 값을 직접 추가할 건데요. values를 사용해서 값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과를 보게 되면 아래쪽에
학생 넘버의 5와 수학의 100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insert 쿼리, 추가 쿼리를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 예제를 보면 갱신 업데이트 쿼리의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네요. 테이블명 지정해줘야겠죠. T1 테이블 지정을 해주고요.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지 보면 set을 지정해주고 수학을 10점으로 바꿔준대요. 이까지 하면 전체 수학 필드의 레코드가 10점으로 바뀌게 되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아래쪽에 where 조건문이 있습니다. 학생 넘버가 5인 학생에 대해서 수학을 10점으로 바꿔주라고 하네요. 100점에서 10점으로 바뀌네요. 참 슬픈 현실이지만 쿼리문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아래쪽 필드에서 학생 넘버가 5인 where 학생 넘버가 5인 레코드에서 수학 점수를 10으로 업데이트 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삭제 쿼리, 딜리트 쿼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딜리트를 하는데 from 어디에서 테이블 T1에서 조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레코드가 삭제가 되겠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where문을 써줘야 됩니다. where 학생 넘버가 5인 그래서 아래쪽에 학생 넘버가 5인 레코드가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삭제 쿼리 예제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실행 쿼리의 세 가지 insert 추가 쿼리와 update 갱신 쿼리, 그리고 delete 삭제 쿼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원 테이블에서 호봉이 6인 사원의 연봉을 3%씩 인상하는 SQL 문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업데이트 문이 사용돼야겠죠. 아래쪽에서 빈 괄호에 알맞은 명령어는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갱신 업데이트 쿼리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 여기 업데이트가 들어가고 여기에 set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조건은 where로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정답은 몇 번인가요? 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으로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실행 쿼리의 삽입 인서트 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인서트 문으로 여러 개의 레코드를 여러 개의 테이블에 동일하게 추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선 보기 1번이 틀렸네요. 맞죠? 여러 개의 레코드를 추가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개의 테이블에 추가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테이블에만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기 1번의 설명이 틀렸고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 볼게요. 필드 값을 직접 지정하거나 그쵸? 다른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출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필드 값을 직접 지정하거나 다른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출하여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보기 3번 볼게요. 레코드의 전체 필드를 추가할 경우 필드 이름은 생략할 수 있다고 했었죠. 보기 3번도 맞고요. 보기 4번 하나의 인서트 문을 이용해 여러 개의 레코드와 필드를 삽입할 수 있죠. 그쵸? 여러 개의 레코드와 여러 개의 필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에 하나의 테이블에만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하나의 테이블에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7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사원 테이블에서 직급이 관리자인 사원의 급여를 20%씩 인상하는 자, 업데이트 문이 되겠네요. 그쵸? 자, 갱신 업데이트 쿼리를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업데이트가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테이블 명을 지정해 줘야겠죠. 다음 중 사원 테이블이네요. 그쵸? 사원 테이블을 지정을 해주고요. set 적어주고, 필드명을 적어줘야 되는데, 사원의 급여를 20%씩 인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급여 곱하기 1.2로 해서 지정을 해주면 될 거고요. where 적어줘야겠죠. 조건을 보게 되면 직급이 관리자인 경우니까
직급은 관리자 문자이기 때문에 따옴표로 묶어서 관리자라고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2번이네요. 업데이트, set, where 잘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아래 SQL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옳은 것은 자, 업데이트 문이 사용됐네요. 자, 업데이트 있고요. 학생 테이블에서 set 주소를 서울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where 학번이 100인 학생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는 것이겠네요. 자, 8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8번의 정답은 3번이죠?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이 100인 레코드의 주소를 서울로 갱신하는 업데이트 쿼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쿼리의 디자인 보기에서 아래와 같이 설정한 경우 동일한 결과를 표시하는 SQL 문이라고 하네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우선 테이블 1이라는 테이블에서 설정을 하는데요. 업데이트를 하네요. 모집 인원 필드를 2000으로 업데이트를 해요. 그리고 아래쪽에 조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또는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쵸? 참고적으로 조건 지정할 때 and or이라고 해서 and 조건은 같은 행, or은 다른 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긴 또는이라고 있으니까 바로 알 수 있네요. 그쵸? 그러면 조건을 먼저 한번 볼까요? 조건은 모집 인원이 1000보다 크거나 OR 조건이 되죠. 그리고 지역은 서울인 경우가 조건이 되겠네요. 그쵸? 이러한 조건에 맞을 때 모집 인원 필드를 2000으로 업데이트 해줘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에 맞게 잘 표시된 SQL문은 몇 번이 정답인가요? 4번이 정답이네요. 자, 보면 업데이트 테이블 1번에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set 필드명 지정해주죠. 모집 인원이 2000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조건 나오죠. 조건 where 지역은 서울 또는 모집 인원은 1000보다 큰 경우가 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필드로 구성된 서비스 테이블에서 실행 가능한 쿼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한번 보기 1번부터 볼까요? 보기 1번 보기 전에 여기 번호가 기본 키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쵸? 저희가 앞서 배웠던 것 중에 기본 키는 중복이 안 되고 널 값이 안 된다고 했었던 내용 기억하시죠? 이거 까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보기 1번부터 볼게요. Insert into 서비스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가를 하는데 등급과 비용 필드에 추가를 해요. C와 7000이라고 추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보게 되면 등급, 비용, 번호가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레코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인설트를 통해서 레코드를 추가를 하려고 하니 등급의 C 그리고 비용의 7000을 추가를 해주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기본 키가 번호 필드인데 여기에 널 값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기 1번의 SQL문은 실행 가능하지 않은 쿼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도 간단하게 볼까요?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서비스 테이블에서 등급을 C등급으로 바꾼대요. where 등급은 D등급인 게 있다면 등급을 C등급으로 바꿔라. 이런 말이 되겠죠. 해당 쿼리는 실행 가능할 거고요. 보기 3번 insert into 값을 추가하는데요. 서비스 테이블에 등급 비용 번호 필드에 A, 1010 각각 다 추가를 해주게 되는 경우가 되겠네요. 보기 3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참고적으로
이 번호에 10이 있다면 중복이 돼서 안 될 수는 있지만 3번은 안 될 수도 있지만 1번은 100%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1번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보기 4번 볼게요. 업데이트를 하네요. 서비스 테이블에서 set 비용을 10% 증가시킨대요. where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전체 비용 필드에 대해서 이 전체 비용 필드에 대해서 그냥 10% 인상해주는 쿼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실행 가능하지 않은 쿼리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 키필드에는 중복값, 널값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기타 쿼리에 대해서 볼 건데요. 정말 쿼리 내용이 많다, 그쵸? 하지만 기타 쿼리가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진도를 나가보자고요. 자, 기타 쿼리입니다. 기타 쿼리의 세 가지를 볼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크로스텝 쿼리가 나옵니다. 저희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엑셀의 피벗 테이블 형태와 유사한 형태고요. 데이터의 요약 정보를 볼 때 적합한 쿼리가 크로스텝 쿼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열과 행 방향의 표 형태로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다고 하죠. 어떤 이런 열과 행 방향으로 데이터를 집계해서 요약 정보를 보는 게 크로스텝 쿼리입니다. 피벗 테이블과 용도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열 머리글은 한 개만 지정할 수 있고 행 머리글은 세 개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엑셀의 피벗 테이블과 다른 점이 됩니다. 즉, 시험 문제에 내기 좋겠죠? 자, 크로스텝 쿼리에서 열머리글은 한 개만 지정할 수 있고 행머리글은 세 개까지만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열머리글, 행머리글이 들어갈 텐데 이 열머리글은 한 개만 지정할 수 있고 행머리글은 세 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개 변수 쿼리를 한번 볼게요. 매개 변수 쿼리입니다. 쿼리 실행 시 매개 변수 대화 상자로 사용자에게 조건을 입력받아 실행하는 쿼리가 매개 변수 쿼리가 됩니다. 매개 변수를 적용할 필드의 조건행에 조건에다가 매개 변수 대화 상자에 표시할 텍스트를 되갈로로 묶어서 입력합니다. 그게 매개 변수 쿼리 내용의 전부예요. 다시 매개 변수 대화 상자로 사용자에게 어떤 입력 값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게 매개 변수 쿼리인데요. 매개 변수에 사용할 내용은 조건행에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해당 텍스트는 되갈로로 묶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매개 변수 쿼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통합 쿼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격이 유사한 두 개의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데이터를 통합하여 하나의 테이블로 만드는 쿼리가 통합 쿼리가 됩니다. 말 그대로 통합한다는 거죠. 중복되는 레코드는 하나만 기록이 되는데요. 두 테이블의 필드 개수는 동일해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 SQL 유형을 보게 되면 자, select 어떤 필드명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from 테이블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유니언, 결합을 해준다는 거죠. 이 유니언을 사용을 해서 통합 쿼리를 작성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select하고 어떤 필드명 나오고 from 테이블명이 나와서 이 해당 내용과 이 해당 내용을 통합을 해준다는 것을 유니언을 통해서 작성을 해주는 게 통합 쿼리가 되겠습니다. 자, 기타 쿼리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어 관련해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크로스텝 쿼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크로스텝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입니다. 레코드의 요약 결과를 열과 행 방향으로 그룹화하여 표시할 때 사용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죠. 크로스텝 쿼리는 그룹화해서 요약 정보를 볼 때 사용하는 쿼리였습니다.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보기 2번입니다.
쿼리 데이터 시트에서 데이터를 직접 편집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보기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저희 엑셀에서 공부할 때 기억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엑셀의 피벗 테이블에서 여기 값 영역에 있는 값 영역의 데이터를 직접 편집,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와 동일하게 데이터를 직접 편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의 내용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보기 3번 보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열 머리글 옵션과 행 머리글 옵션, 값 옵션 등을 지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기 3번이 틀렸네요. 저희 액세스에서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할 때 열 머리글은 한 개만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열 머리글이라는 말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요. 열 머리글은 한 개까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한번 볼게요. 행과 열이 교체하는 곳의 숫자 필드는 합계,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등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요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까먹으시면 안 돼요. 크로스텍 쿼리에서 열머리 글은 한 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횡머리 글은 3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학번 이름, 전화번호 필드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재학생 테이블과 졸업생 테이블을 통합하여 유니언 기억나시죠? 통합하여 나타내는 쿼리문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통합 쿼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해당 내용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우선은 동일하게 필드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쵸? 통합 쿼리를 사용할 때는 두 테이블의 필드 개수는 동일해야 된다는 내용도 한번 학습했었습니다. 자, 12번에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쵸? 자, 한번 같이 적어볼까요? select 어떤 이제 필드명을 적겠죠? 학번, 이름, 전화번호를 적고 from 어디에서? 재학생 테이블에서 그리고 통합 쿼리에서 유니언을 적어줘야겠죠? 유니언 적어주고 그리고 다시 select 필드명 적어주고 from 또 다른 두 번째 테이블 졸업생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기 유니온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아래와 같이 조회할 고객의 최소 나이를 입력받아. 어떤 사용자한테 입력받을 때는 4개 변수를 사용하겠죠. 검색하는 4개 변수 쿼리를 작성하려고 한다. 다음 중 age 필드의 조건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4개 변수 쿼리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었는데요. 4개 변수 대화 상자로 사용자에게 조건을 입력받아 실행하는 쿼리가 4개 변수 쿼리가 됐었죠. 그래서 4개 변수를 적용할 필드의 조건 행에 그러면 여기 조건 행에 작성을 해줬었겠죠? 조건 행에 4개 변수 대화 상자에 표시할 텍스트를 대괄호로 묶어서 입력한다 라는 내용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4개 변수 대화 상자에 표시할 텍스트가 조회할 최소 나이 입력이 되겠죠. 이것을 조건 행에 되갈로로 묶어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조회할 최소 나이 입력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이어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크로스텝 쿼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쿼리 결과를 엑셀을 워크시트와 비슷한 표 형태로 표시하는 특수한 형식의 쿼리다. 어떤 표 형태로 행과 열로 표시하는 특수한 형식의 쿼리다 라고 했을 때 맞는 보기라고 볼 수 있겠죠.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 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세로로 표시되는 행머리글, 왼쪽에 표시되는 행머리글, 그리고 맨 위에 가로 방향으로 표시되는 열머리글, 여기에
열 머리글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그룹화한다는 것은 크로스텍 쿼리에 관한 설명이죠.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그룹화한 데이터에 대해 레코드 개수, 합계, 평균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집계 정보를 계산할 수 있는 게 크로스텍 쿼리였습니다.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고요. 보기 4번 보겠습니다. 열머리글로 사용될 필드는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지만 틀렸네요. 그쵸? 크로스텍 쿼리에서 엑셀의 피벗 테이블과 달리 열머리글은 한 개만 열머리글은 한 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머리글은 세 개까지 지정할 수 있었죠. 그래서 틀린 보기는 보기 4번이 되겠고요.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크로스텍 쿼리에서 열머리글은 한 개까지만 지정할 수 있어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행머리글은 세 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학년별 검색 매개변수 쿼리를 실행하여 나타나는 메시지 상자의 A의 2를 B의 3을 입력한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게 되면 학년 필드에 어떤 매개변수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between A and B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선 해당 메시지 상자가 먼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에 대한 메시지 상자가 나올 건데요. 이때 2를 입력하고 이때 3을 입력했을 때의 결과를 묻는 거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between 2 and 3이 되겠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될까요? 2학년과 3학년 레코드만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학년 레코드만 출력된다는 것은 틀렸고 3학년 레코드만 선택된다는 것도 틀린 보기가 되고요. 2학년과 3학년을 제외한다는 것도 전혀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매개변수를 실행하게 되면 자, 해당 쿼리를 실행하면 이런 메시지 상자가 나올 거예요. 이 A라는 메시지가 여기 A에 나올 거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2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겠죠. 그러면 다음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여기 B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B가 나오고 여기에 3을 입력해 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between 2 and 3이라는 조건에 맞는 결과는 1번이라는 답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는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이상으로 쿼리에 대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액세스도 절반을 넘어왔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커말 1급 필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화이팅 하시고 해당 파트 1 부분만 꼼꼼하게 잘 공부하셔도 커말 1급 필기 시험을 합격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격에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느슨해지면 안 되겠죠. 막판 스퍼트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진도를 나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